82페이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되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가 확립하려면 특히 중요한 게 위법성이다. 위법 여부. 세 번째, 그렇게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가 확립하면 일단 그 의사표시는 차고하고 마찬가지로 유효하되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된다. 취소해야. 그리고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미뤄놨던 110조 1항과 110조 2항 요걸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먼저 110조 1항은 그냥 전형적인 거예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을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한 거예요. 이때 갑은 계약을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상대방은 사기를 친 놈이니까 갑이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찍소리 못합니다. 지가 사기쳤기 때문에. 그렇죠? 갑한테 와서 왜 취소하냐고 따지질 못해요. 지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그게 110조 1항이야. 그런데 110조 2항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의 상대방 을이 아니라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110조 2항에 의하면 갑의 입장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 이때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면 을은 갑한테 따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기친 것도 아닌데 내가 강박한 것도 아닌데 왜 계약을 네 맘대로 취소하냐고. 그래서 110조 2항은 따로 조문을 만들어서 요건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갑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을이 병이 갑을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요때만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때만. 알았다가 뭐였죠? 알 수 있었다가 뭐였죠? 과실. 그쵸? 그래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취소하게 됩니다. 그럼 뒤집어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110조 2항 조문을 일단 정확하게 뭐 그림을 통하든 뭐라든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 그때는 상대방이 그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나중에 요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이 있어요. 즉 제3자라고는 돼 있으나 을하고 똑같은 놈이 있어요. 을로 봐도 무방한 놈이 있어요. 병이 사기 강박을 했지만 을이 사기 강박한 걸로 봐도 무방한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그 놈은 요 110조 2항의 제3자가 아니게 됩니다. 뭔 개소리야. 표정이 그래요. 표정이 뭐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대리라는 걸 알아야지 돼요. 대리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110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요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요 제3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 요거를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금은 안 해도 되고 110조에서 그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82페이지 가면 4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 양가로 1번 여기 110조 1항이고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에서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인하여 계약을 했을 때 그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어려운 게 그 밑에 있는 판례예요. 1번과 2번. 거기 1번만 체크를 해줍니다. 듣기만 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을의 대리인이라는 사람한테 사기강박을 당했다. 누구? 을의 대리인. 이때 우리 민법은 을하고 을의 대리인을 같은 놈으로 취급을 해요.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할 때 을이 아닌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했을 때는 마치 을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네? 다시 천천히.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을이 아니라 을의 대리인이란 놈, 요 놈으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했을 때는 요때요 을 상대방하고 을의 대리인은 같은 놈으로 봐요. 우리 대법원이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갑은 마치 누구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과 똑같아요. 을로부터. 따라서 이때는 을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 나중에 대리라는 걸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어쨌든 그놈 하나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또다시 이렇게 취소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을 못한다. (110조 3항) 그리고 차고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요 제3자 두 놈이 있다.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을하고 계약을 한 놈이 있을 수 있고,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했지만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을과 거래한 제3자가 있을 수 있다. 취소 전 제3자, 취소 후 제3자. 묻지 않고 선이라면 보호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지금 110조 2항에도 제3자가 있어요. 그죠? 자, 조문을 확인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79페이지 맨 위에 박스를 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 나오죠? 사망을 봅니다.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제3자 나오죠? 자, 110조 2항의 제3자하고요 110조 3항의 제3자가 같은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다른 놈이죠. 110조 2항의 제3자는 사기치는 제3자고요 3항의 제3자는 보호되는 제3자예요. 그렇죠? 전혀 다르죠? 자, 시험에 우리 시험 지문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제 110조 제2항의 제3자, 110조 제3항의 제3자라고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10조 2항과 110조 3항은 제 몇 조, 제 몇 항까지 외우셔야 돼요. 딱 하나예요. 몇 항까지 외워야 될 게 우리 시험에서 딱 요거 하나. 110조 2항의 제3자와 110조 3항의 제3자.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거 확인을 마지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네, 끝났어요. 쭉 넘어가서 86페이지를 봅니다. 86페이지에 가면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라는 타이틀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일 때 그 의사표시는 유효이거나 무효이거나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죠?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지만 비진이나 착오, 사기 강박처럼 유효한 경우, 그때 그
언제 유효가 되느냐의 문제가 남아요. 그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의 문제예요. 즉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를 했다. 근데 취소를 할 때 내용증명으로 보냈어. 내용증명. 자,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때 뭐 전화로 취소를 한 게 아니고 나중에 증거를 남기려고 내용증명으로 취소를 한다는 우편물을 보냈어요. 자, 취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1월 10일 날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 다시 말해서 종이에다가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일단 표시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증명을 갖고 다니다가 1월 12일쯤 우체국에 가서 발송을 했어요. 이 우편물이 이길 특급으로 보냈다면 다음날 도달했겠지만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1월 14일쯤 을에게 도달을 했어요. 그 내용증명을 을이 1월 16일쯤 뜯어봤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보낸 취소의 내용증명이 1월 16일 날 을이 알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갑이 을에게 보낸 의사표시가 전화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전화로 취소한다고 말하게 되면 취소한다는 말과 을이 알게 되는 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럴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우편물 등을 통해서 의사를 표시했을 때 작성한 때, 발송한 때, 도달한 때, 알게 됐을 때 이 네 단계 중에서 언제 취소의 효력이 생기는가에 문제가 남게 돼요. 그거를 규정해 놓은 게 111조 1항이에요. 뭐라고 돼 있죠?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나요. 이걸 도달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도달이라는 건 알기 전 단계죠. 즉,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갑의 의사표시가 내용증명이 을에게 도달했다는 것은 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알 수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을이 부재 중에 가족이 수령을 했어. 이것도 도달이 되는 거란 말이죠. 가족이 수령해서 을의 책상에다 얹어놨어. 그럼 을은 언제든지 와서 뜯어가지고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게 도달이 되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이 그 내용을 설령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내용을 설령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달만 하면 알 수 있는 상태만 되면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달과 관련해서 판례가 몇 개 있어요. 그거 나중에 정리 몇 개 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이렇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이렇게 생기는데 그 도달이 뭐라 그랬어요? 알 수 있는 상태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놈이야. 만약에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 민법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기 뒷부분에 민사특별법을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읽어도 내용이 뭔 의미인지 알 수가 없겠지.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런 경우. 이렇게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으니 설령 의사표시가 을한테 도착을 했다 하더라도 도달이라 할 수는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달이라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없다면
설령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착을 했다 하더라도 도달이라 할 수가 없다.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이때 알 수 있는 능력을 수령 능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수령 능력. 그리고 이 수령 능력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제한 능력자. 누구?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우편물을 보냈고 을이 수령을 했는데 을이 미성년자야. 그럼 이건 도달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도달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이게 112조 수령 능력의 문제예요. 물론 요 미성년자의 부모가 있겠죠. 이 부모가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때는 갑도 도달했다, 효력이 생겼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을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라면 을은 수령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설령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착을 했더라도 갑은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걸 수령 능력의 문제라고 해요. 세 번째,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죠. 그런데 갑이 한 100명하고 계약을 해서 상대방이 100명이야. 이 100명에게 뭔 통지를 해줘야 돼. 그런데 계약 명부가 사라졌어. 그러면 몇몇은 기억이 나. 근데 아예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는 다 기억은 나는데 주소를 몰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즉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보내야 돼. 근데 상대방을 모르거나 소재를 몰라, 어디 있는지. 이럴 때는 일단 찾아봐야 돼요. 찾아봤는데도 모르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찾아봤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찾아보질 않아서 모른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모른다가 뭐였죠? 선의. 찾아봤는데도 모른다. 선의 무과실. 찾아봤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찾아보질 않아서 몰랐다. 선의 과실. 이렇게 되겠죠. 그때 우리 민법은 과실 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몰라. 찾아봤어. 그래도 몰라. 이럴 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민사소송법에 있어요. 이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와 관련된 제도예요. 원피고 간에 서류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걸 법원을 거쳐서 주고받아요. 이걸 송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원피고 주소지가 바뀌어서 소송 서류가 반송이 됐어. 이럴 때 공시송달을 통해서 서류를 보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거를 민법이 갖다 써요. 소송 서류와는 상관없이, 뭐 소송 서류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상대방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데 이건 소송 서류 아니죠. 우체국 가서 보내는 거니까. 그런데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몰라. 그럴 때는 소송 서류를 보내는 방법, 공시 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모른다면,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데 모른다면 법원에 가가지고 공시 송달을 신청을 해요. 법원에 가서. 그래서 법원이 공시 송달하라고 명령을 내려. 그럼 내가 보내고자 하는 이 내용 증명을 법원 사무관이 보관을 하고, 그게 보관이 돼 있다는 사실을 법원 게시판 있죠. 게시장이라고 하죠. 거기다 게시를 해요. 그 내용 증명을 펼쳐서 게시하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이러이러한 서류가, 내용은 없이 그 안에 있는 들어있는 이러이러한 서류가 법원에 보관돼 있다라고 게시를 해요. 이걸 공시 송달이라고 해요. 이렇게 공시 송달을 하게 되면 2주가 지난 후에, 몇 주? 2주. 상대방한테 도달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이런 제도가 있더라.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그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는가와 관련해서 기본이 되는 조문 세 가지가 있다. 111조, 112조, 113조. 이렇게 기억을 간단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거 먼저 확인합니다. 86페이지 의사표시력 발생 제111조이랑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 이렇게 생긴다. 그렇게 돼 있죠? 도달주의 원칙이라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87페이지 중간에 도달주의 원칙 1회 동그라미 1번 도달이란 상대방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사실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요때 요자는 완료할 요자를 말하고 지자는 알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니까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알 수 있는 상태. 그게 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을이 직접 수령할 필요가 없다. 동거가족이 수령해도 된다. 또 을이 그 내용까지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동그라미 1번 확인하시고 한 장을 넘겨요. 쫙 다 필요 없고 오른쪽에 보면 공시문답 113조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소지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있는 공시송달 규정을 갖다 끌어써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고요. 맨 밑에 보면 112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제한능력자라면 갑이 을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어. 근데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은 대항할 수가 없다. 즉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의 부모가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일단 그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86페이지 맨 위에 111조 2항만 요거는 조문 자체가 잘 나와요. 우리 시험에. 갑이 을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12일 날 발송을 했는데 13일 날 갑이 죽었어. 갑이 12일 날 을에게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에서 그 내용 증명이 을에게 도착을 하기 전에 갑이 죽었어. 그러면 내용 증명도 죽나요? 아니죠. 갑이 설령 1월 13일 죽더라도 그 내용 증명은 14일 날 을에게 도달할 것이고 따라서 죽은 갑의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길 거예요. 그게 111조 2항이에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그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그게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사망을 했거나 또는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년자가 갑자기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죠. 여기서 말하는 제한능력자는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법원이 선고를 하는 게 있어요. 너는 피한정 후견인, 너는 피성년 후견인.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어쨌든 갑이 을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한 후 그게 을에게 도착을 하기 전에 죽었거나 갑이 한정 후견이 시작이 되거나 성년 후견이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그 갑의 의사표시는 을에게 도달할 것이고 따라서 그대로 효력이 생길 것이니까 뭐라고 해놨다.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111조 2항을 나중에 아주 잘 써먹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지난주에 민법 총칙이 크게 5덩어리가 있다 그랬어요. 범죄의 유효 요건에 관한 거, 그 중에 일반적 요건 2개를 다 본 거예요. 목적이 갖춰질 확정 가능 적법사에서 타당성 본 거고,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일 때 본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가 샥샥샥 넘어가면 94페이지 법률행위의 대리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 왜? 보통 갑이 A 토지를 을에게 판다. 그러면 갑과 을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게 보통이죠. 그렇죠? 직접 하는 게 보통이에요. 계약을 내가 스스로 직접 하는 게 보통이야. 그런데 대리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야. 갑이 을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갑이 A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바빠. 그래서 을한테 팔아달라고 의뢰를 해. 즉 부탁을 해. 그래서 을이 갑소유 땅을 매매를 해. 이런 경우를 대리라고 한다. 이런 경우. 계약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 그걸 뭐라 한다? 대리를 한다. 그럼 보세요.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이 A 토지를 누구한테 얼마에 팔지를 갑이 결정해요? 을이 결정해요? 다시 한번. 갑이 을에게 땅 팔아줘. 그랬어요. 그래서 을이 가지고 다니다가 을이 팔아. 이럴 때 누구한테 얼마에 팔지를 누가 결정해? 을이 결정하죠. 갑은 팔아달라고 부탁만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의사를 결정해요. 그 다음에 표시를 누가 할까요? 을이 해요. 즉 을이 의사표시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을이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법률 행위를 해요. 그런데 법률 행위를 하면 권리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게 법률 효과죠. 그 권리 의무는 누구한테 생겨요? 갑한테 생겨요. 그렇죠?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 행위를 하는 자, 을 법률 행위를 하는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자, 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런 제도를 뭐라 하자? 대리. 그래서 94페이지에 보면 대리 개념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대리는 법률행위 행위자와 그 효과의 귀속 주체가 분리가 되는 제도다. 이걸 대리를 한다. 그렇죠? 이걸 대리를 해요. 대리제도 뜻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두 번째, 이게 왜 필요하지? 첫째, 얘가 미성년자야. 자, 미성년자는 스스로 계약 못한다 그랬죠?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부모가 대신해 줘야 돼. 미성년자는 계약을 스스로 할 능력이 부족해. 그거를 부모가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사적자치의 보충이라 그래요. 즉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을 부모가 보충을 해줘요. 이 사적자치의 보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자의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이 주로 그 역할을 담당해요. 법정 대리인이. 반면에 갑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을한테 부탁을 해. 그럼 을이 땅을 매각할 때 갑은 다른 거 할 수 있죠. 즉 갑이 동시간대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확장이 돼요. 사적자치의 확장. 이 사적자치 확장은 임의 대리가 주로 이런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리는 사적자치를 보충하거나 확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세 번째, 비슷한데 구별을 해야 될 놈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사자라고. 자, 이거는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 대리는 갑일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얼마에 팔지를 을이 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을이 누구한테 얼마에 팔지를. 표시도
의리한다 그랬어요. 표시도. 이때 그 효과는 갑에게 귀속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대리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자는요. 결정은 갑이 해요. 갑이 일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내가 A 토지를 병한테 1억에 팔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때 병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바쁘다. 네가 가서 병한테 1억에 판다는 표시만 해주라. 갑이 을한테. 그래서 을이 가서 표시만 했어. 이게 사자예요. 즉 결정은 갑이 하고 계약서만 을이 가서 써왔어요. 효과는 갑에게 귀속이 될 거예요. 이게 사자야. 이게 사자. 그러니까 대리하고 사자는 구별 쉬워요. 결정을 누가 하느냐예요. 결정을 누가 하느냐. 대리는 대리인이 결정하고 표시도 누가 해? 대리인이 표시해요. 반면에 사자는 결정은 갑이 하고 표시는 사자가 해.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금 어렵지만 아까 봤던 착오를 결합시켜 볼게요. 갑이 을을 통해서 병과 계약을 했을 때 만약에 이 계약이 착오가 문제가 돼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생겼다. 착오. 근데 아까 착오라는 게 뭐였었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그게 착오였었죠. 그럼 만약에 얘가 대리인이라면 여기서 착오는 뭘 말할까요?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불일치. 이게 착오가 될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얘가 사자라면 착오는 뭘 말하는 거예요? 갑의 의사와 을의 표시가 불일치. 이게 착오가 될 거예요. 그렇죠? 다르죠? 괜히 얘기했다. 분명히 달라요. 대리는 의사든 을이 결정, 표시도 을이 결정하니까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불일치해야 착오가 되는 거고, 반면에 사자는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불일치해야 착오가 되는 거고. 우리 시험지문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X. X죠.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요. 대리인의 의사와 그 표시가 불일치의 착오고,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이건 착오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 요 대리와 사자를 구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착오 때문에 구별해. 착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대리의 종류가 나와요. 이 종류는 앞으로 봅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있고, 능동대리, 수동대리가 있고, 유권대리, 무권대리가 있고, 직접대리, 간접대리가 있는데 이거는 대리의 종류가 아니에요. 대리의 유형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그 다음에 능동대리, 수동대리, 그리고 유권대리, 무권대리만 있지 직접대리, 간접대리라는 건 없어요. 옛날에 시험 문제 중에 다음 중 대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답이 간접대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대리는 직접대리만 있고 간접대리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대리의 종류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임의, 법정, 능동, 수동, 유권, 무권. 이건 나중에 이제 찬찬히 볼 거예요. 다섯 번째, 갑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을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 이 을을 통한 계약이 유효하려면, 즉 갑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에 문제가 생겨요. 이것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건,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마지막으로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걸 갖춰야 돼. 그런데 여기서 벌써 당사자가 문제가 돼요. 대리는. 왜? 당사자는 얘예요. 근데 계약을 하는 놈은 누구야? 을이야.
그러니까 대리에서는 첫째, 당사자인 갑의 능력이 아니라 대리의 능력이 문제가 생겨요. 하나. 생기죠? 그렇죠? 두 번째, 이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및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때 기준을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될 거예요. 얘가 계약을 하니까 나가 얘한테 대리권이란 게 있어야, 뭐가 있어야? 대리권이란 게 있어야 갑에게 유효가 됩니다. 결국 갑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을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을을 통한 병과의 계약이 갑에게 유효하려면 앞에서 봤던 일반적 유효 요건 외에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더란 말이죠. 그게 뭐냐? 그거를 삼면관계라는 곳에서 보게 됩니다. 대리와 상대방과 본인과의 관계. 본인과 대리인 사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도대체 어떤 게 필요할까? 그랬을 때 갑에게 유효가 될 테니까 그게 뭐가 있나? 그거를 보는 걸 삼면관계라 합니다.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 본인에게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를 뭐에서 본다? 삼면관계에서. 요거를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잠시 쉬었다 볼 거예요. 개념 받고 기능 봤어요. 확장과 보충.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가면 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자 간단히 구별하시고요. 한 장 넘기면 대리의 종류가 있어요. 타이틀, 목차만 확인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 대리는 대리가 아니다라는 것만 하나. 그리고 대리의 삼면관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본인과 대리인 사이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